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걸 처음 포착한 건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의 유저 테슬러 라이노그였어요. 이분이 테슬라의 신규 채용 공고를 찾아낸 건데요. 직무 타이틀이 인프라 반도체 부문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위치는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가 있는 그 오스틴 맞습니다.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직군을 뽑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설계하고 짓고 가동시키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잠깐 반도체 팹을 짓는다는 게 그냥 건물 올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난도 높은 제조업 도전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유가 뭔지 알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팹 내부에서는 리소그래피, 에칭, 디포지션 같은 극도로 정밀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리소그래피는 빛을 이용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고, 에칭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것, 디포지션은 얇은 막을 쌓아 올리는 공정이에요. 이 과정들이 수십 나노미터, 심지어 한 자릿수 나노미터 단위에서 일어나거든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공장 채용 공고에도 명시된 내용인데요. 이 시설들은 리소그래피 공정의 정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근 고속도로에서 오는 아주 미세한 진동 하나가 생산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냥 땅이 조금 흔들린다고요? 그게 나노미터 단위 공정에서는 치명적인 불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팹을 어디에 짓느냐는 단순히 부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지질 조건, 진동 환경, 유틸리티, 인프라까지 모두 따져야 하는 전략적 결정인 셈이죠. 그래서 이번 채용 공고에서 테슬라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예사롭지 않아요. 1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리더를 찾고 있고, 업무 범위도 개념 구상에서 실행, 램프업, 생산 준비까지 엔드투엔드 프로그램 스코핑 전체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유틸리티 계획부터 장비 설치, 생산 적격성 검증까지 전부 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건 테라팹이 더 이상 파워포인트 위의 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테슬라가 왜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고 나섰나?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수직 계열화의 선구자로 불려왔어요.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 심지어 충전 인프라까지 내재화하면서 경쟁사들이 외주로 처리하는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왔는데, 딱 하나 계속 외주에 의존해온 분야가 바로 컴퓨터 칩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AI 칩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시스템을 구동하는 건 AI4 칩인데, 이걸 삼성이 제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인 AI5 칩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TSMC와 삼성이 공동으로 생산을 맡기로 했으며 2027년 중반 대량 생산 목표로 잡혀 있어요. 성능 면에서 AI4 대비 세대를 뛰어넘는 도약이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AI6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과 대형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국 내 삼성 팹에서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테슬라가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에서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규모로 양산하려면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머스크 본인이 직접 칩 공급 문제가 회사의 다음 메이저 병목 구간이 될 거라고 못 박았을 정도니까요. 남의 공장 일정에 맞춰야 하고, 남의 생산 라인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구조. 이걸 계속 가져가면서 AI 패권을 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배터리에서 했던 일, 이번엔 실리콘으로 테슬라가 배터리셀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기가팩토리를 세웠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터리셀 제조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설마 테슬라가 직접 하겠어? 라며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냈잖아요. 이번 테라팹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로 에너지 저장 분야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번엔 실리콘, 즉 반도체로 같은 전략을 펴겠다는 것처럼 이번엔 실리콘, 즉 반도체로 같은 전략을 펴겠다는 거예요. 개념은 같아도 난도는 훨씬 높습니다. 배터리셀 생산도 쉽진 않았지만 반도체 팹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제조시설 중 하나입니다. TSMC 같은 회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ASML 같은 회사의 EUV 장비, 그리고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테라팹을 구축하는 게 테슬라의 가장 대담한 계획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비용 절감이나 공급 안정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체 팹을 보유하게 되면 칩 설계를 자기 페이스에 맞춰 반복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 파운드리 일정에 종속되지 않고 테슬라의 AI 개발 속도에 맞춰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경쟁 우위인지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AI7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진짜 황당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AI7 칩 이후 세대부터는 궤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데이터 센터에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스페이스X 및 XAI와 협업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했는데요.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를 올린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스크의 다른 비현실적인 계획들이 결국 현실이 됐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펠컨 9 재사용, 스타쉽 개발, 심지어 테슬라 자체가 10년 전엔 허황된 아이디어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 AI7 칩을 어디서 생산할지까지 고려하면 테라피업이 결국 테슬라 AI 스택 전체의 최종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테슬라 AI 칩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자 잠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테슬라의 AI 칩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에요. 이 칩들이 테슬라 전체 생태계의 연산 기반입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돌리는 게 AI4 칩이고 앞으로 나올 사이버캡 로보택시에는 더 고성능 칩이 들어가야 합니다. 로보택시는 사람이 개입 없이 도로를 달려야 하니까 연산 요구 수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발로 걷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이 칩 위에서 이루어지죠. 이 모든 제품들이 동시에 대량 생산되는 시대가 오면 칩 수요는 지금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테라펩은 단순히 칩 하나 더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테슬라가 AI 시대의 자원 주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칩 공급망 불안정성이라는 병목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장기 전략인 거죠. 현실적 로드맵, 당분간은 TSMC 삼성과 함께 간다. 물론 테라펩이 내일 당장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스스로도 앞으로 몇 년간은 TSMC와 삼성에 계속 의존할 거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AI5는 두 회사 공동 생산, AI6는 삼성과의 계약으로 미국 팹에서 제조. 이게 현재 확정된 로드맵이고 테라팹은 그 이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팹을 짓는 데는 설계부터 가동까지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팹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인텔이 팹 건설에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 긴 호흡의 프로젝트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채용을 시작했다는 건 테슬라가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기로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공장 테라피업 건설을 위해 오스틴을 기반으로 전문 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AI4 칩을 삼성이 생산 중이고 AI5는 TSMC 삼성 공동 생산으로 2027년 중반 목표, AI6는 미국 내 삼성 팹에서 생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라피업은 AI7 이후 나아가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라는 머스크의 큰 그림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최종 단계입니다. 배터리 셀을 내재화했을 때와 완전히 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엔 황당하게 들리고 실현되면 게임이 바뀝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공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하던 테슬라가 스스로 AI 스택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회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태조는 앞으로도 이런 기술 산업의 핵심 흐름들 놓치면 아쉬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알 수 있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태조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